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이 된 남자입니다. 저는 과거 엄청난 일을 겪고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일이 저에게는 큰 상처기도 해서 애써 묻어두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오히려 그냥 털어놓고 가볍게 생각하면 마음의 상처도 덜어지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좀 더 가볍게 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닐까 합니다. 대개 사랑으로 시작하긴 하지만 그 불꽃 튀는 사랑이라는 건 유효기간이 있더군요. 사랑이 식어도 정으로, 책임감으로, 의리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유대감과 믿음으로 또 살아가는 게 부부가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믿음이 깨지면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죠. 제 이야기는 저희 엄마가 저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성준아, 너 진짜 검사 한번 해봐라. 엄마의 말에 저는 들어선 안 될 것을 들은 양 화들짝 놀랐죠. 뭔 소리 하세요? 엄마는 솔직히 민지가 아무리 봐도 네 새끼가 아닌 것 같다. 피부색이야 그렇다지만 눈이며 코며 어디 하나 너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잖아. 안 닮은 건 둘째치고 솔직히 지영이가 애가 좀 의문스럽니? 엄마, 왜 그러세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민지가 제 새끼가 아닌 것 같다는 말은 너무 심하잖아요. 저는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기겁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와 제 아내가 사이가 좋지 않은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도 스트레스가 심했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태어난 지 8개월밖에 안 된 저희 딸이 제 딸이 아닌 것 같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약간의 의심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저랑 많이 안 닮고 아예 이미지도 다른 느낌인 건 맞는데 외모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 건 아니고요. 아내에 대한 믿음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일도 있었고요. 어쨌든 엄마의 말은 말도 안 된다며 덮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계속 커져갔고 결국 아내 몰래 친자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떨리는 기분으로 결과지를 받아들었는데 저희 엄마의 예상대로 제 딸 민지는 저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온통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이런 사달이 왜 일어났는지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릴 때가 아내가 임신 16주였을 때였어요. 저는 그때 결혼 안 한 제 친구들과 여수로 여행을 갔다가 포차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여행지에서는 들뜨는 기분 때문인지 빨리 설레고 사랑에도 금방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무리와 그쪽 여자들 무리가 함께 어울려 놀다가 술도 마시게 되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여자들도 여행 온 거고 원래 사는 곳은 마침 제가 사는 지역과 가깝더라고요. 다들 이런 우연이 어디 있냐며 집에 돌아가서도 만나자고 연락처도 주고받았습니다. 그중 제 눈에 자꾸 들어온 여자가 바로 제 아내 송지영이었습니다. 저는 지영이가 생각나 먼저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과 다 같이 자주 모임을 갖고 술도 마시고 놀기도 했죠. 그렇게 한동안 어울려 지내며 서로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다 보니 지영이는 저와 성격도 정반대고 가정 환경도 많이 다르고 안 맞는 부분이 많더군요. 여자로서 이성적 설렘은 있었지만 저도 30이 넘은 나이고 좋다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여자를 만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술이 원수였습니다. 저는 그날 친구들과 술자리를 했고 지영이도 동참을 했습니다. 2차, 3차, 그날따라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왜 그리 많이 마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고 다른 친구들이 지영이더러 방향이 같으니까 택시 타고 가다가 좀 떨궈주라고 하더라고요. 지영이도 흔쾌히 그런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기억이 잘 안 났는데 다음날 눈을 떴을 땐 집이 아닌 다른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옆에는 지영이도 있더라고요. 저는 술에 취해 지영이와 하룻밤을 보낸 셈이었죠. 미안해, 지영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제 말에 지영이는 화를 내더라고요. 기억이 안 난다니. 우리 같이 하룻밤 보냈잖아. 아, 정말 미안해. 술에 너무 취해서. 곤란한 것 같은데 걱정 마. 나 이런 걸로 달라붙고 하는 여자 아니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아무튼 나도 좀 당황스러워서. 그렇게 사과를 했고 서로 어색하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왠지 한동안 허무하고 내 행동에 대한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영이한테는 물론 친구들과도 한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나 갑자기 지영이가 제게 연락을 해서는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할 말 있으니까 우리 좀 만나. 성준 씨 회사 앞으로 갈 테니까. 갑자기 찾아온다는 그녀의 말에 긴장이 되더라고요. 한 달 만에 만난 그 여자는 제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 임신했어. 아무래도 성준 씨 아이인 것 같고 어떻게 할래? 난 애를 지울 생각이 없고 네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 임신? 그때 일로. 당연하지. 그 일이 아니면 뭐겠어. 나야말로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 저는 난데없이 아기가 생겼다는 그녀의 고백과 책임지라는 요구에 조금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 아이를 임신했다는데 어떻게 나 몰라라 할 수 있겠어요. 문제는 부모님들께 어찌 허락을 받느냐였습니다. 시간을 끌 수 없는 상황이라 지영이네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영이네 부모님은 임신 사실을 들으시고 바로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저희 집과는 차이가 많이 나 보였습니다. 위치도 변두리고 지은 지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연립주택이었거든요. 결혼은 현실인데 지영이가 모아놓은 돈이 있기는 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지영이를 보고 나서 반대를 하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그러신 건지 일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예감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지영이가 뭔가 음흉스러운 데가 있고 눈빛이 깨끗하지가 않아서 싫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준아, 너 걔랑 결혼해야겠니? 엄마는 걔가 마음에 안 들고 영 마음이 개운치도 않다. 이런 말 하는 거 좀 그렇다만 교양머리도 없어 배는 것이 솔직한 말로 그 임신했다는 아이가 네 아이가 맞는 거니?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애가 뭔가 진실돼 보이지도 않고. 엄마, 좋게 좀 봐주세요. 싹싹한 애니까 결혼하면 엄마한테도 잘할 거예요. 좋게 좀 봐주세요. 엄마는 지영이의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지만 저는 지영이가 임신한 것을 알았고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내가 임신 16주에 접어들 무렵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급히 결혼식을 올렸죠. 아내는 작은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모아둔 돈도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직접 보기도 했지만 친정 형편도 넉넉치 않아 따로 도움을 받기는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 혼수, 결혼비용, 출산 관련 비용 등 전부 제가 다 냈어요. 사실 저는 원래는 저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돈도 집을 장만하기에 충분치가 않은 데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무래도 부모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아이는 부모님께 좀 맡기고 같이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을 생각이었는데 지영이는 제 말에 펄쩍 뛰며 절대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 모시고 어떻게 살아? 스트레스 받아서 애 떨어질 수도 있는 거 몰라?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야 되는 거면 난 결혼 안 할래. 절대 싫어. 아기랑 나랑 따로 살 테니까 집만 구해줘. 당신이 저지른 거니까 그 정도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알지? 계속 같이 살자는 것도 아니고 초반만 좀 도움받자는 건데 그것도 싫어? 당신 엄마 대놓고 나 싫어하시잖아. 근데 같이 살고 싶겠냐고. 당신 엄마랑 같이 사느니 그냥 애 낳아서 혼자 기를래. 결혼 전에 워낙 저희 엄마 때문에 지영이가 마음고생한 걸 알기에 그때는 지영이가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버지가 정말 큰 맘 먹고 32평 아파트를 장만해 주셨어요. 거기에 저희 신혼방을 차렸고요. 어쨌든 그렇게 급하게 준비해서 결혼을 하긴 했는데요.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 간호조무사를 바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보니 아내와 제가 정말 어느 하나 맞는 구석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내는 살림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위생관념도 없고 아예 청소도 안 하더라고요. 게으르기도 해서 항상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결혼하고 아내한테 밥다운 밥 한 번 얻어먹은 적이 없네요. 하지만 그런 거야 다 괜찮았습니다. 집안일이야 제가 하면 되고 먹는 것도 사 먹으면 되니까요. 더 큰 문제는 저희 엄마와 아내의 갈등이었습니다. 둘 다 서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컸고 고부 갈등이 심했거든요. 사실 저희 엄마가 아내가 마음에 안 든 감정도 컸지만 제 보기엔 아내도 너무 개념이 없었고 조금의 노력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첫 명절 때였는데 음식 하기 싫고 자기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말라며 시댁에 안 가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저희 집은 여자만 음식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저랑 아버지도 같이 하기에 다 같이 모여서 준비를 해요. 많이도 안 하고요. 그런데 뭐가 못마땅한지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내가 얼굴도 모르는 자기 할아버지랑 죽은 조상들 위해서 음식을 왜 해야 돼? 밥상에 절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 배 불러오는데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힘들고. 나는 그냥 안 갈 테니까 당신만 가. 그런 게 어딨어. 명절에 나도 자식돌이는 해야 되는데. 우리 집 식구들 음식도 진짜 먹을 만큼밖에 안 해. 그리고 나랑 우리 아버지도 같이 할 거라서 자기는 할 것도 별로 없어.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아니 너네 집도 너무한 거 아니야? 보통은 임산부 며느리는 오지 말라고 한다는데 기어코 나보고 오라고 하시는 건 뭐야? 진짜 너무들 하시네. 하면서 생 난리를 치길래 결국 포기하고 저 혼자만 갔습니다. 당연히 저희 엄마는 왜 혼자 오느냐고 물었죠. 네 마누라는 결혼해서 첫 명절인데 시댁에 안 올 생각부터 해? 배가 많이 나오지도 않았구만. 벌써부터 못 움직이겠다니? 몸이 안 좋대요. 병원도 다녀왔는데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네. 오겠다고 했는데 내가 쉬라고 한 거예요. 퍽이나 그랬겠다. 아니 그렇다 쳐도 전화 한 통을 못 한다니. 참 대단한 며느리를 얻었어 내가 아주. 저희 부모님 마음은 이미 좀 상하신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나중에 저에게 따로 성준아, 그래도 처갓집에는 다녀와라. 이거 사돈 어르신들 가져다 드리고 과일하고 좀 준비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빈정이 상했지만 그래도 선물까지 준비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아내에게 물었을 때 아내는 친정도 안 간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저 혼자라도 들러서 장인 장모님께 과일 전해드리고 집에 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따로 용돈 봉투랑 엄마가 주신 과일 한 박스 들고 처갓집을 갔는데 황당하게도 와이프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걸 보는데 좀 황당하더군요. 시댁에는 안 온다면서 자기 집은 거짓말까지 하고 와 있다는 게요. 좀 어이없지만 임신해서 몸이 힘들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도 아내에 대한 불만은 조금씩 쌓여갔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니 아내 성격을 제가 너무 몰랐다는 것도 뒤늦게 깨달았어요. 결혼 전 충분히 사귀는 시간이 없었고 임신을 하면서 급하게 결혼했던 거라 몰랐는데 아내에게는 크나큰 결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폭력적인 면이 있다는 거였죠. 결혼 전에는 그 정도인지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 성격이 불같더군요. 도무지 참는 법이 없었습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단 화부터 내고 보는 그런 타입이었던 거예요. 본인이 화가 나면 사과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저랑 같이 말싸움이라도 하게 되면 일단 소리부터 빽 지르고 봅니다. 싸움을 해도 끝장을 낼 게 아니면 뒤를 생각하는 게 좀 있어야 하는데 와이프는 그런 것도 없이 눈이 뒤집어져서는 난리를 치는 겁니다. 한 번은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임신한 며느리라고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오신다고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부모님 도착하시기 30분 전에 사소한 일로 좀 싸웠는데 그걸로 빈정이 상했다며 저희 엄마 얼굴 보기 싫으니 오지 말라고 하라는 겁니다. 이미 오신다고 했는데 뭔 소리냐고 하니 집에 안 들일 거라고 생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 다 집어 던질 거라고 자기가 못할 것 같냐고 으름장을 놓는데 아내 성격상 분명 그러고도 남을 인간일 걸 알기에 결국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저만 따로 나갔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밖에서 식사하시자고 아내는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서 쉰다고 했죠. 제 말이 거짓말인 걸 저희 엄마는 눈치챈 건지 표정이 정말 안 좋은데 저도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성준아, 너 지영이랑 문제 있지? 싸우기라도 한 거니? 말해봐. 대체 뭐가 문제인지 엄마도 좀 알아야겠다. 아니에요, 그런 거. 집 청소가 덜 돼서 그냥 밖에서 보자고 한 거고 지영이는 몸이 좀 안 좋은가 봐요. 부모님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 애써 둘러대긴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눈에는 제 얼굴에 근심이 쌓여간다는 게 당연히 보이셨겠죠. 그 와이프랑은 여러 이유로 다툼이 있었는데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결혼 생활이 맞는 건가 싶으면서도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부 사이가 삐걱거렸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 딸이 태어났죠. 저희 엄마도 제 아내에게 아가 수고 많았다라며 진심으로 다독여 주셨고 엄마와 아내 사이도 조금은 풀어진 줄 알았습니다. 이제 아이도 태어났으니 되도록이면 내가 아내를 많이 이해하고 다독이며 살자고 다짐도 했었죠. 그런데 사실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딸은 태어났을 때부터 짙은 쌍꺼풀이 있더라고요. 보통 갓난아기들은 그런 게 잘 안 보일 텐데 저희 딸은 유난히 쌍꺼풀이 짙은 겁니다. 병원에서도 아이가 쌍꺼풀이 진해서 예쁘다고 할 정도로요. 그런데 저도 아내도 쌍꺼풀이 없습니다. 저희 집안은 쌍꺼풀 있는 사람이 잘 없긴 해요. 하지만 그때 보니 장인어른이 쌍꺼풀이 있는 눈이었던 것 같아서 외가 쪽을 닮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피부색도 좀 달랐어요. 저희 집은 부모님도 그렇고 다 하얀 편입니다. 저도 눈동자, 머리카락이 살짝 갈색이고 피부가 하얘서 멜라닌 색소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그런 외모였죠.
그런데 아이는 눈동자도 짙은 검은색이고 쌍꺼풀도 짙고 신생하지만 피부도 이미 까부잡잡하더라고요. 확실히 저랑은 안 닮았지만 외탁을 했겠거니 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병원과 조리원을 거쳐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는 아이를 낳고도 나아지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집안일이 하기 싫어도 아이가 있으면 청결을 생각해서라도 치우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퇴근해서 오면 젖병이 그대로 몇 개씩이나 쌓여 있고 심지어 다른 그릇들과 함께 설거지통에 섞여 있습니다. 그 위로 날파리가 다니고요. 기저귀도 아무렇게나 바닥에 굴러다녔죠. 아내는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집안일을 더더욱 안 했고 그런 것들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생활도 엉망이 되어 가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집안일에 아내 치닥거리, 아기 치닥거리까지 해야 했으니까요. 쌓여있는 온갖 집안일은 다 제 몫이었는데 쉬지도 못하고 그런 걸 하고 있을 때면 현타가 왔습니다. 물론 아내가 육아 때문에 바쁘니 제가 좀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아내가 진짜 집중하는 건 육아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일이나 육아에는 오히려 큰 관심 없고 대충대충 귀찮아했고 진짜 관심 있는 건 외모 꾸미기였습니다. 툭하면 머리 바꾸러 미용실 가고 내일도 회원권 끊어 자주 다녔죠. 얼마나 쇼핑을 해대는지 집 앞에는 늘 택배 박스가 쌓여 있고 뜯지 않은 택배도 가득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애엄마가 어쩜 저렇게 잘 꾸미고 다니냐 부지런하다 그러는데 본인 몸만 치장할 줄 알고 다른 건 다 나몰라라 하는 거였죠. 그 사이에 저만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이해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속으론 계속 쌓여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결혼 생활을 내가 과연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자신이 점점 없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저희 엄마가 반찬을 해다 주시면서 저희 집에 가끔씩 오시는데요. 아무리 아들 집이라도 연락 안 하고 불쑥불쑥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기에 항상 와이프에게 전화를 하고 오세요. 그런데 아내가 엄마 전화를 안 받았기에 제게 전화를 하셨죠. 성준아, 지영이가 왜 이리 전화를 안 받니? 엄마 지금 집에 다 와간다. 반찬 좀 주고 가려는데 애랑 어딜 나간 거야? 이거 밖에 오래 두면 쉴 수도 있어서 비밀번호 알려주면 냉장고에 넣어둘 테니까 좀 알려줄래? 그래서 바로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 후로는 전화가 없으시길래 별일 없이 반찬 놓고 가셨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퇴근 시간이 다 된 시간에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저희 회사 근처 카페에 계시다면서 퇴근 후 잠깐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착해보니 엄마 표정이 너무 착잡하고 화도 나 보이시더군요. 엄마는 저를 보고 한숨을 내쉬더니 이러시는 겁니다. 오늘 엄마가 너네 집 갔다가 무슨 일 있었는 줄 아니? 왜 그러세요? 오늘 너희 집에 다 도착했는데 문 밖에서 민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완전 자지러지게. 놀라서 급하게 현관문 열고 들어갔어. 그런데 세상에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젖병은 옆에 쓰러져 있고 민지가 얼마나 울었는지 목이 다 쉬었더라. 민지만 집안에 혼자 있는 거야. 네? 민지가 혼자 있었다고요? 그래. 애가 얼마나 울었는지 딸꾹질까지 하고 아무리 안고 달래도 울음을 안 그치길래 둘러 엎고 1층에 내려갔다. 얘가 애 놔두고 어디 갔나 싶어서 아파트 입구 편의점까지 찾으러 가는데도 네 마누라는 코빼기도 안 보여. 애 우니까 달래면서 단지를 거닐고 있는데 아파트 입구에 차가 한 대 서더니 거기서 네 마누라가 내리는 거야. 근데 운전석에 웬 젊은 남자가 타고 있는 거다. 네? 젊은 남자라뇨?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너 어디 갔다 오냐고 물었더니 네 마누라 까만